네요. 네, 여보세요. 어떻게 전화로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전화로 예, 지금. 네. 예, 예, 제가 예. 지금 갈 수는 없고, 예, 지금 네, 그러니까 한 뭐 7천 저는 명 혹시 뭐 정도 의원님 대기하고 카메라를 있었어요. 틀어야 되는 건가? 아니, 저기 화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의원님 예, 얼굴이 예. 띄어났고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님 지금 전화 인터뷰 됐고요. 현재 한 7천 명이 의원님 지금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그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 로텐다워.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로텐다가 생각이 안 나요. 아유, 로텐더가. 정신없어. 예. 어쨌든 의원님 제가 그 저랑 앞에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의원님이랑 저랑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예, 네, 의원님 네. 저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의원님 계엄령 선포 이후에 발빠르게 민주당과 야당이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내일 네. 5시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계엄령 네. 선포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그날의 상황들 좀 충격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 탄핵 표결 어떻게 되는지 예상 좀 한 번만 해주시죠. 네. 글쎄요, 뭐 전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대로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숫자가 저도 그랬고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우원식 의장님도 그렇고 박찬대 원대도 그렇고 뭐 거의 담을 넘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네네. 상황들이 다 각자에게 쉽지 않았을 거고 우리 박찬대 원대 같은 경우는 진짜 크게 다쳐서 정말 크게 다쳐서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예, 사실은 예. 예를 들어 삐끗한 게 하루 이틀 조금 지나니까 오늘 가서 침 맞고 왔는데 뭐 그런 식이죠. 네네네. 뭐 다들 뭐 별로 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까도 우리 대표님하고 당직자 몇 사람이 앉아서 잠깐 정말 그 순간에 몇 가지의 우연과 몇 가지의 운과 몇 가지의 그 어떤 정말 그런 것들이 겹쳐서 네. 또 전체적으로 크게 국민의 도우심 이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 그날 가결을 못 시키고 그날 밤을 넘겼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겠냐. 그렇죠. 예. 뭐 우리 지금 과장 가가지고 그렇죠. 평소에 미움받았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참 웃프게 하고 그랬는데요. 의원님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 있었던데요, 보니까? 네, 제가 사실은 국방이어서 예. 계엄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하기도 했고 워낙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 논쟁을 많이 했고 예. 특히나 그 김영현 전 장관하고 지금 제일 핵심 실무자 중에 하나인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는 그분들이 정말 뭐랄까 몇 차례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부인하다가 사과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네.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저한테 아주 앙심을 품었을 거라고 그냥 뭐 다들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잡혀갔으면 아마 제일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성치 못하고 그냥 발표했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저희들이 웃으면서 했지만 참 우리 이 대표님도 예. 정말 끔찍하다 하는 생각. 우리 다들 아까 옆에서 앉아서 우리 대표님은 정말 아마 쟤들이 예. 정말 성하게 내보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사실은 끔찍했습니다. 뭐 근데 하여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말씀처럼 정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우연과 노력과 각자의 어떤 판단과 그 국민들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그때를 넘길 수 있었고요. 네네. 근데 2차 계엄을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이라고 이미 거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인되다시피 하고 국방부에서조차 그리고 군의 상당수조차도 이제 이런 계엄과 관련된 명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라는 것은 사실상 내란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옷을 벗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말 중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핵심들이 다 그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의
선택이라는 건 어차피 베린 뭐 미판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께서 제2의 또 계엄령 이거 100%다라고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요. 그건 뭐 게다가 내일 지금 상황이 탄핵이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에 용실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저희는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 제일 위험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봤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한 거고요. 네네. 오늘은 제가 어제 당의 이 계엄 내란 관련 대책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내란 관련 대책위원장. 네, 그런데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진상 조사도 있지만 일단 2차 계엄을 막는 것. 그렇죠. 제일 하루 종일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그 뇌관 제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결과가 예를 들어 어제 우선 김용현 씨 출국 금지. 네, 좋지. 일단 거기가 도피를 해버리면 모든 이 진상의 퍼즐이 사라지는 것이 되어서 예. 지난번 박근혜 때도 그 조현천, 김영현 조현천이 6사 38기 동기거든요. 김영현이랑 조현천이랑 동기예요? 네, 동기고 조현천이 도망갔다가 들어와서 하나 무죄를 받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은 아마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이 그때의 노하우를 교류하고 있다는 그렇죠. 정보를 저희들이 그 전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도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또 그런 제보를 듣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김영현 출금을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이 윤석열이 국민적인 이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의미의 정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여전히 검, 경, 군에 대한 이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범죄자들을 지적을 해도 우리가 체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우리가 강하게 제기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여줬네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여인형 등 이번에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김영현의 불법 모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수방 특전 방첩사령관을 핵심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목하고 있었는데 그게 충암고 라인이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충암파가 이제 핵심은 김영현하고 이제 방첩사 여인형인데요. 여인형, 예. 네, 거기가 이제 실제로 기획의 핵심이었을 거로 보고 있고 네. 그쪽에서 선관위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선관위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맞춰보면 계엄령이 발동되기 전에 이미 출동을 했다고 이 시간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이제 감기에 지금 뭐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이분의 결막염이 와가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프신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방첩사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도 네. 국정원에 넘겼다는 거고 네. 그리고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 수감장도 이제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여인형을 포함한 그 핵심들이 그대로 핵심 부대사령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네.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정말 뭐 징역 가고 아니면은 뭐 사형 무기 받느니 그냥 한 판 더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없잖아요. 이판사판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을 사실은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할 줄 제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자체를 지금 체포 연금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직무를 정지시키고 체포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의 요구를 강하게 한 겁니다. 그들을 일단 직위 해제시켜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간 말씀드리면 네. 그 셋이 직위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까 낮에 직위 해제가 된 겁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일단 해당 사령관으로서의 지휘권은 박탈당한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상.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실제 출동했던 부대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엄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비었고 그걸 대리하는 차관은 지금 건의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있냐면 역시 충암파인 이상민
행안부 행정부 장관이 건의를 할 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이 계엄 이후에 국회에 와서 발언한 거를 봐도 네. 이 계엄이 적법한 통치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예. 방어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예. 뭐 제가 세월호가 아니라 이제 이태원 그때 참사. 예.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조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일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거를 접수를 시키고 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오늘 일단 2차 시도를 막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력한 제기를 군에해서 군 측에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다시 그런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런 관련한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항명인데요. 예. 항명 계엄과 관련해서는 항명하겠다는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그 2차 계엄에 대해서 상당 정도 뇌관을 뽑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던 것이 네. 예를 들어 아까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의총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또 오겠다고 했던 난리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순간이 있었죠. 예, 낮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호처 인력 갖고 장악을 하려고 그랬다. 있는 데다가 거기는 이론적으로는 경호와 관련한 상황에서 가령 뭐 맞고 충돌이 일어나면 군이 동원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저희가 중간에 일단 그 국회의장께 요청을 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성명을 내게 하고 제가 직접 그 경호실에 아마 거기가 직접 우리 원내 수석께서 제게 전화를 넘겨준 상태에서 전화를 했는데 실장이었는가 차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당신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조사와 이제는 이 전체적으로 국정원도 이 현재의 사실을 이미 증언하기 시작했고 군의 사령관들도 증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당신들도 이제는 이 문제를 그 후를 생각하면서 대처해야 되니까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당신들은 원래는 체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체포를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동 못하게 연금을 해야 한다 사실상. 그리고 국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로 접근하다가 아마 기술을 돌린 그 이후에 돌린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발표하기를 원래 국회에 갈 계획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가령 그런 고비들이 계속 여럿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 제보가 계속 빗발치기 옵니다. 어디서 뭐 헬기가 뜬 것 같다 등등 그러니까 의원님 저도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내용 중에 양재동에서 저희 기자들한테도 계속 오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아마 꼭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에도 제보가 지금 빗발치게 와서 저희도 많이 사실은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와 함께 동시에 또 제가 오늘 조치한 것 중에는 경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2차 계엄을 시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그 탄핵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수의 시민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또 일부 극우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유발해서 그에 대한 이 어떤 치안을 명분으로 한 경비 계엄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에 요청하기를 일단 담벼락에서 빠져라.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 경내에서의 충돌을 우려해서 시민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키되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국회의 이 탄핵 표결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국회 담벼락을 을 감싸는 일종의 인간띠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장해라. 그렇게 하고 경찰은 담벼락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져라.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 경비대도 그랬고 국회를 경비하라고 놔뒀더니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걸 그렇죠. 막았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시민들이 국회를 응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은 우리 시민들은 국회에 인간티를 할 수 있고 경찰은 그래서 오히려 아마 떨어지게. 인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 요청을 하고 그것을 행안위원장 신정원 행안위원장을 통해서도 아까 다시 요청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은 어쨌든 국회 앞에 인간띠가 상당 정도 조금은 더 자유롭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다행입니다. 보고 있어서 예,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는 이 탄핵 표결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숨가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저희가 무슨 물리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 언론의 어떤 관심과 그 어떤 눈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 끝까지 과정까지 지켜주는 어떤 국민들의 엄호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 많은 수의 시민들께서 좀 고되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 안을 지키고 있을 때 밖에 함께 하셔서 인간띠로 우리의 어떤 이 과정을 함께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과 호소의 말씀도 드렸고 지금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예. 하여간 뭐 오늘은 주로 이렇게 숨가쁘게 이런 2차 계엄을 막기 위한 것에 최우선 예.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뭐 지나고 그랬습니다. 아까 네네. 처음에 제게 질문 주셨던 게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실 게 내일 그럼 어떻게 될 거냐인데 예, 예.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아침에 뭐 한동훈 저 대표가 뭐 입장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일 되나보다 이런 분위기도 일찍 있었지만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 대표님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 얘기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전체 변화를 실제로 검증하고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신중하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내부는 예를 들어 추경호 씨 같은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내란의 그 방조자 뭐 공범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죠. 네네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이 내란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명태균 관련해서 20억 그렇죠. 뭐 의혹까지 있어서 예. 하여간 여러 가지가 그 굉장히 사실은 이 진실의 문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본인이 살 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이른바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뭐 윤상현, 뭐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뭐 등등은 다 아예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이른바 친한이라고 해서 이 계엄 이 해제에 동의했던 18명 중에서도 예. 과연 이 탄핵표에 찬성을 던질지 아닐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아시다시피 현재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한 것은 조경태, 안철수 2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6표가 남는데 네.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저기 주요한 변수 하나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른바 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사실상 투표 자체를 집단으로 못하게 하는 작전을 썼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들어와서 뭐 그냥 나가거나 정적수 미달 만든다고. 기권표를 하거나 뭐 그냥 나가는 이런 걸 썼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꼼수인데다가 지금 이 계엄 이후에 이런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그야말로 스스로 죽겠다는 수가 되는 것이어서 예. 만약에 논란을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투표를 그냥 소신껏 하자라고 만약에 그쪽에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밀리면 저는 사실상 그때는 큰 고비를 하나 또 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 본인들도 그게 두려워서 네네. 일종의 그냥 집단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양심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알아서 투표하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예. 단 10명의 그 양심이 안 나오겠는가 사실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남아있는 이제 내일 17시라고 보면 17시 지금 뭐 한 18시간 이제 탄핵 1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네, 18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요거 내일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민주당의 향후 일정 간단하게 좀 정해진 바 있습니까?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우선 그 탄핵 표결이 이제 가결적으로 가면은 네. 그 이후에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사실상 이 정권이 이제 끝나는 과정을 이제 그렇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너무 크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여행 위험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심한 타격이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심한 경제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이제 안보의 안정 또 외교적인 안정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되는 점에서 사실은 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아주 차분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어떤 그런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행보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좀 만에 하나 아쉽게 내일 안 되면 안 되더라도 다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탄핵 추진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 그와 별도로 이번에 있었던 내란의 책임자들과 그 네. 진상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런 과정을 진전시키면 꼼짝없이 결국은 이제 윤 정권은 저는 시간 문제이지 탄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라에는 해이기 때문에 예. 빨리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일 통과를 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의원님 그렇게 말씀 중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네. 지금 김민석 의원님 응원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금 후원을 의원 계좌님을 막 올리는데 입금이 안 된대요. 후원 계좌 꽉 찼어요? 저 후원 계좌가 이미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저기 하시면 내년에 좀 도와주세요. 네, 의원님 지금 시민들이 의원님 너무 고맙다고 후원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그냥 의원님 이렇게 많이들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여간 잘 찼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또 빡빡해요. 예, 의원님 제가 내년 네,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후원금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 네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랑 저랑은 사실 민주당에 들어올 때부터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 약간의 제가 의원님에 대한 오해로 그동안 사실 의원님 비난도 좀 했어요. 죄송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김민석이 이때 역시 김민석이 자기 몫은 하는구나. 요번에 그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계엄령 8월 달부터 외치셨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김민석 의원님이 진짜로 민주당을 구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를 지금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냥 아주 편하게 저거 또라이구나 이런 분들이 한 반 넘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김민석이가 완전히 그렇게 조금 모자라진 않고 비교적 합리적인 소리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 뭐가 있기는 있을 텐데 좀 이상하네 하는 사람이 한 40% 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워낙에 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보다는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돌이켜보시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지적하고 이 경고를 해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가 실제로 이 대표님하고 저는 저 사람들이 계엄과 테러 그다음에 이 사법
적인 어떤 정적 죽이기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정권 교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 네네. 서울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네네. 진짜 40몇 년 전 계엄 79년 계엄 이후에 전두환 정권과 싸우면서 그랬는데 진짜 수많은 그 데모도 하시고 앞장섰지만 이번 계엄은 김민석 의원님에게도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국회에 저희 이제 대학 동기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아까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하다가 잠깐 옆에 있는 소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서로들 앉아서 얘기하고 이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동기들도 한번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서너 명이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40년이 지나서 또 이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도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이제 또래들도 굉장히 어떤 비감함, 비장함,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정말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이 시간에 8,500명이 의원님 다시 봤다, 의원님 뭐 눈물 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밤 다들 걱정하면서 지새우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길 겁니다.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싸움이고 또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가 워낙 숭악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승만만큼의 염치도 없고 박근혜만큼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상대여서 저희가 힘든 거죠. 그러나 결국 저희가 이길 거라고 저희는 믿고 싸우고요. 네. 저희가 맨몸이고 맨손이지만 그 저들이 모든 무기와 총칼을 다 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민이 또 여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고 또 하늘이 또 함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네. 내일 같이 기를 모아가지고 끝냅시다. 고맙습니다. 저도 일찍 내일 국회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이 전쟁 끝나면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이고요. 인터뷰 중에 약간 뒤에가 시끄러운 거는요. 여러분들 거기 로텐더홀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시끄러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사실 한 10분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참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한 30분 가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든든하시죠, 여러분들? 김민석 의원님이 오늘 밤 함께 하자라고 하고 내일 많은 분들이 국회 인간띠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카메라를 들고 국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국회 상황을 좀 취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또 저희 카메라 한 대가 여러분들 시민들 활동하는 걸 아마 찍어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 이번에 윤석열 탄핵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알겠죠? 국힘당은 내란 스계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뭘 할 거냐면요,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돼요. 국힘당은 추경호 내란 수계에 동조한 범입니다. 윤석열 하나 탄핵시킨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국힘당 이번 기회에 정당 해산하면 가능해요. 그쵸? 우리가 윤석열 하나 끊어내리면 또 저쪽에서 대통령 후보 내고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저 인간들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왜 저런 정당에서 대통령 지네가 후보로 윤석열 민 거 아닙니까? 저런 정당은 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내란 음모, 내란
숙의 윤석열을 감싸고 이런 친윤 의원들이라는 인간들 이건 범죄자들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힘당을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여당인 보수 정당으로 놔두냐.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응?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못했는데 뭘 하려면요. 추경호가 왜 계엄 당시에 의원들을 국힘당 당사로 모이라고 했을까? 추경호는 이미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쵸? 추경호는 계엄 사실을 알고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보자마자 다 체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추경호는 의원들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한동훈과 친한계는 국회로 들어간 거고 추경호는 잘못하다가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체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이 인간은 이미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 체포, 잘못하다가 유혈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친윤계 의원들을 빼돌려서 본관이 아닌 자기네 국힘당 당사로 부른 겁니다. 이 인간은. 그쵸? 누가 봐도 추경호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을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범이고 저는 오늘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 뭐가 어이가 없었냐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시에 요구에 의해서 계엄군 지휘관 3명의 직무정지를 시켰잖아요. 윤석열이부터 직무정지 시켜야 돼요. 이 인간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불안감에 떨고 있고 이거는 탄핵 사유를 넘어서 윤석열은 즉시 체포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전화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대통령이 형사소추권랑 상관없이 이거는 제대로 된 경찰 검찰이면요 윤석열부터 체포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지금 제일 대한민국의 리스크예요. 탄핵이 아니라도 윤석열은 긴급 체포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란 수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해서는 형사사건에 면제가 되지 않아요. 소추의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과 검찰이 빨리 움직여서 윤석열을 먼저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검찰에서 동부지검에 특수본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검사 20명이 파견되고 수사관이 30명이 파견돼 갖고 내일 아마 윤석열 탄핵이 발의가 되면 가결이 되면 윤석열은 즉각 체포를 할 겁니다. 내일 왜 윤석열 탄핵이 중요하냐면 직무정지와 동시에 체포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응? 지금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엄은 당연히 계엄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계엄 사령관조차 포고령이 제대로 된 건지 몰랐다. 물론 변명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도 변명을 하고 있고 수방사령관도 양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잘못된 계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르지 않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민주당이 계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지휘관 3명을 직무정지를 국방부에서 시켰죠. 국방부에서 지금 계엄 지휘관 3명 국방부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구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이 사람들 직무정지를 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곽종근이나 이진우는 계엄 2차 계엄 지시가 내려와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나는 좀 위험해 보여요. 그냥 제 촉으로. 이 사람들은 양심 고백을 했거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랑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 명령을 앞으로 내려와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게 낫지. 이 사람들 말고 직무정지시키면
다른 차관들이 대리를 하는데 이 새끼들이 충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늘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자기네들은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국회 본관에서 체포를 못하게 했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이제 수방사령관 대신 지금 수도방위사령관의 김호복 중장, 특전사령관의 박성재 소장이 대리로 있는데 얘네들은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 생각은 김용현, 여인영, 윤석열은 체포해야 돼요. 이 충암파들은 체포해야 돼요. 이거는 검찰 그리고 경찰을 압박해서라도 지금 이거 체포를 해야 됩니다.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국회 본관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특전사에게 요인 체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박지원 원장이 이 사안을 입수를 한 거예요. 박지원 원장이 전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게 있었어요. 국정원 안에서 대대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 알아요? 그래갖고 막 국정원장 날라가고 전부 잘리고 국장급 이상 잘리고 대기하고 막 있었죠. 그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부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왜 박지원 원장이 민주당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큰 힘이냐면 박지원 원장은 97년부터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 원장이 모든 걸 다 했어요. 97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박지원 원장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정보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갖고 변호사 출신이나 율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법사위원회에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국정원 1차장 아시죠, 여러분들? 그 국정원 1차장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바로 박지원 원장한테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해서 알려준 거다. 당신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인영 직무정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국정원 안에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국정원 요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 요원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느 정부에서 승진을 했냐 그거 갖고 계파를 나눠요. 거기에 속하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장원 이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한테 전화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인영은 옛날로 치면 기무사령관이에요. 기무사령관이 국정원은 여러분들 사실 민간인 같이 보이잖아요. 군인들 기무사 애들도 민간인으로 보이지만 기무사 애들보다 국내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인영 이 방첩사령관 기무사령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동훈 집 이재명 어디서 체포할 수 있냐 이런 거 정보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보로 체포를 해달라 그런 거야. 그때는 홍장원이가 우리는 그런 인력도 없고 체포할 수 없다 라고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영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게 협조를 해서 요인들 체포, 국회를 특전사랑 뭐 수방사가 덮치면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가서, 왜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은 얼굴을 알잖아. 근데 수방사 애들이나 특전사 애들이 국회의원 얼굴 모르는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요인 체포를 국정원에게 시킨 거예요. 국정원에게. 그래서 국정원에게 시켰는데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홍장원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해갖고 대공수사권이나 국내 정치에는 개입이 안 돼 있어갖고 그럴 인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홍장원이가 여인영이를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보면
얘네들이 보안 유지를 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특전사 저 인원이면 국회 제압하고도 남는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홍장원 1차장이 누구에게 연락을 했는지 아세요? 응? 홍장원 1차장이 박지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엔 저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기. 김병기가 누구냐면 예전에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어요. 국정원 인사처장.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의 인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 인사처장이 바로 김병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인영이 아니라 홍장원과 김병기 의원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거 폭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폭로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홍장원이 폭로한 이유가 윤석열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던 거예요. 국정원이 지금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지금 국정원이 지금 모든 정보는 국정원이잖아. 정보는 모든 정보를 기무사의 움직임, 특전사의 움직임, 국정원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얘기해 줄게요. 국정원이 왜 기무사나 특전사 이런 애들보다 국정원이 왜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이 움직이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국정원 안에는 미군도 있어요. 국정원 안에는 미국에서 파견된 정보기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국정원과 미국이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국정원 정보가 미국에서도 받고 국정원 안에서 미국의 명령을 받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압력이에요.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이 요원들 중에서는 해외에 파견돼 있는 요원들도 많고, 이번에 국정원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정원이 움직이고 요인 체포한다 그러면 껌이죠, 껌. 근데 미국은 반대를 하고, 미국이 가장 빡친 게 뭐야?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전 통보도 안 하고 움직여버리니까 대한민국 국정원 안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던 그쪽 파트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몰랐거든. 미국이 몰랐고 오히려 국정원이 미국에게 보고를 했겠죠. 응?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의 민주주의, 의회를 지지한다. 대놓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대한민국의 의회를 존중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뭐야? 윤석열 탄핵하라는 거예요. 계엄 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의회를 존중한다. 계엄 해제 잘했다. 대한민국의 의회를 믿는다. 탄핵하라는 거예요. 의회를 지지한대잖아.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대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딱 대놓고 윤석열이가 미국 패싱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부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불안한 놈이 동맹국의 대통령이 되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미국에게 비협조적이고 이 한반도 상황의 관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이 우리 한반도 상황을 관리를 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윤석열 같은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봐요. 미국은 굉장히 열받는 거거든요. 왜? 한반도 상황이 잘못 돌아가거나 윤석열이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여러분들 전쟁 이제 미군,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 대사 여기저기서 빡쳤잖아요. 부대 이동 못합니다 이제. 부대 이동 못하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군이잖아요. 한미연합 부사령관도 우리나라의 포스타예요. 얘네들 함부로 못 움직이죠. 관리가 안 되면 미국 국정원이 윤석열을 잡아갑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지금 모든 일정들이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있어요. 미 행정부가 윤석열 미국에게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걸로 일본만 방한을 한대요.
일본만 저기 우리나라 취소하고 미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비상계엄발 한미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미국이 한국 빼고 일본만 가고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도 전부 한국은 빼고 일본만 지금 참여하기로 하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지금 가장 급한 게 김용현이 그 다음에 여인영이 윤석열이 내일 탄핵과 동시에 체포를 해야 되고 오늘 낮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낮에 저희 기자들 방에 엄청난 글들이 막 실시간으로 올라요. 한동훈이랑 윤석열이가 독대 이후에요. 한동훈, 윤석열 독대 이후에 처음에는 어떻게 저희 기자방에 글이 올라왔냐면 한동훈, 윤석열 설득하러 만남. 한동훈, 윤석열에게 임기 단축 개헌 제안. 아니야.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1년 임기 단축하겠다. 개헌에 협조해달라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제안을 했대요. 먼저 윤석열이가.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오히려 거부하면서 얘기가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국회로 향해 지금 나온다라고 저희 기자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국회로 온다? 그러면 첫째 왜 오냐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윤석열이가 국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대국민 사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사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년 임기 단축에 개헌을 국회에다가 던지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자방에 올린 게 윤석열이가 국회에 와서 경호 인력들만으로도 국회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던지자마자 막바지에 국회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의외죠. 완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까지 세우면 윤석열이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개헌이 통과될 때까지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해버리면 본회의장에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 경호 인력들이 의원들을 바로 체포를 해버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이랑 막 우리가 엄청난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윤석열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고. 그쵸? 우리가 낮에 얼마나 긴박했냐면 윤석열 저 인간이 사과할 인간이 아니다. 의외로 국회로 오는데 엄청난 경호 인력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가 있다. 왜 그러면 국회의 경호 인력,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인력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경호 인력 300명만 와도 국회는 진압되고 통제되고 거기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거기서 군을 동원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의원들 다 모여 있을 때 다 잡아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시나리오가 우리가 딱 듣기에 위험하다. 이 새끼 그러고도 남는다. 얼마나 좋아. 대국민 담화한다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사과하는 척하고 다 모아놓고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다 체포해버리고 제2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긴급하게 대통령 오지 마셔라. 오지 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처음에 출발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강서대교를 우리가 건너나 안 건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출발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오다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야. 국회 앞에 벌써 시민들이 떼거리지로 몰려 나와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본관에서 대통령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차 돌려! 다시 돌아갔다. 그 소리가 있어요. 야, 차 돌려! 그래갖고 돌아가갖고 출발하고 다
나오고 출발하려고 딱 준비까지 다 했다가 앞에서 의원들이 벌써 이 얘기를 듣고 다 만반의 태세를 가한다니까 야 차 돌려 그러고 돌아갔다는 소리가 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방문 계획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회가 알고 있어갖고 계획 없다라고 오히려 쪽팔리니까 대통령실에서 계획 없다 국회 방문 그렇게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오늘 국힘당 쪽 사람들 있죠. 국힘당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윤석열 내일 탄핵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죠. 걱정도 되시고 지금 국힘당 구성을 보니까요 친한 게도 별로 없어요. 친한이라고 해봐야 한 20명 내외더라고요. 근데 친윤이라고 해봐야 거기도 20-30명밖에 안 돼요. 108명 중에 권난동 이렇게 강력하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들은 20-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면요 나머지 60명 정도는 그냥 자기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일 두 번째 탄핵 이상 없다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는 잘 맞추고 옛날에 촉이 좀 있는데 내일 물론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내일 의외로 투표를 하면 200표 이상 훨씬 210표 20표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시면 대놓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철수랑 조경태예요. 안철수와 조경태가 대놓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표가 그러니까 우리는 6명만 여러분들 돌리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주호영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호영. 그렇죠?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국힘당 안에서 친윤도 아니고 친박계 의원들 중에 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친윤하고 친윤으로 떠들고 막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몇몇이 보면요. 친 이명박 새끼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친 이명박계 애들이 친윤의 전사같이 앞에 나가서 있고 지금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TK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 사람들이 많아요. 이명박계에 있다가 정치에 한번 후퇴했다가 지금 다시 국정에 복귀한 새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힘당 현직인데 내일 투표는 조경태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내일 투표는 조경태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친윤 의원들이라는 사람 있죠.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지금 친윤 의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친한 친윤 국힘당엔. 지금 자기가 친윤 의원 불리는 걸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여러분들이 친윤 의원이야. 제가 기자야. 예, 친윤 의원님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짜증난다는 거야.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벗어나고 싶은데 왜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배신자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나는 배신자가 된다는 거라서 그러면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거야. 굳이 내가 투표로 말하면 되지. 대통령 탄핵은 무기명 투표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친윤 의원들이요. 왜 뭐 당론으로 하든 뭐 하든 탄핵은 반대한다. 목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뒤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같이 갈 거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한동훈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럽니다. 야, 윤석열 탄핵되면 친한계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아, 그거였구나. 지금 오히려 친한계는 윤석열 탄핵을 얘기를 안 해. 저쪽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전부 친한계가 반란했다라고 하면서 누명은 이쪽에서 쓴다는 거야. 이해가 가요? 자기가 괜히 윤석열 탄핵 찬성하면 끝날 일을 자기가 괜히 한동훈의 친한계라고 해갖고 윤석열 탄핵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쵸? 친한계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고 친윤계가 찬성표를 던져도 한동훈과 친한계의 반란이 되는 거지 친윤계의 반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응? 그래서 지금 국힘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일 쟤네들이 불참할까봐 김건희 특검이랑 같이 물려서 내일 탄핵안을 표결을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는 뭐 당론으로 뭐 모두 거부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한계가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반대표 던졌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진짜 여러분들 정권이 무너질 때 보면요 가까운 옆에 측근들이 제가 배신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지금 친윤들은 윤석열 이번에 살려내면 뭐 할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힘당 의원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이번에 탄핵 막으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 윤석열 이번에 탄핵 막으면 뭐 할 건데 지지율 이제 10%고 앞으로 말도 안 듣고 오히려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끝내지 않으면 자기네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거지. 응?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예요. 응? 그래갖고 오히려 친윤계는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심 친윤이라는 말도 듣기 싫고 윤석열을 이번에 사실상 윤석열과 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의미심장하게 내일 투표는 바로미터가 조경태가 될 것이다. 조경태는 여태까지 뭐 친윤 친한 이런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았다가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국에서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여러분 입장 생각해봐요.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 특검으로 매번 국민 여론 높은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정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이제 윤석열 때문에 뭐 윤석열이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지금부터라도 나는 친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다음 또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친윤으로 낙인 찍혀갖고 내란 수계 농단 세력으로 찍히는 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국힘당 안에서 제2의 박근혜 사태라고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씌우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친윤은 탄핵 반대라고 하면서 자기네 안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윤석열과 관계는 더 끊고 싶고 그래갖고 내일 표결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의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얘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징은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은 참지 않는다. 응? 이건 국힘당 의원들의 공통점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불이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나 내 앞에 다가올 불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못하는 게 국힘당의 의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왜 길어졌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정치가 되게 오묘한 거예요. 의총에서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은 반대를 철회하자 아니자 이거 갖고 있잖아. 근데 친윤에서 철회를 할 것 같아? 철회 안 해요. 아니 무기명 투표를 해서 내가 투표만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지금 오히려 친한계가 당황했죠. 내일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가 돼봐요. 어떻게 되죠? 친한계의 집단행동. 친한계의 집단행동이라고 나와요, 내일. 그러면 진짜 친년 새끼들이 가장 윤석열을 버리고 싶은데 차도살이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배신자 소리 안 듣고 몰래 찬성표 던지고 모든 배신자 프레임은 친한계가 뒤집어쓰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국힘당 내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도 몇 표가 나왔는지 아세요? 228표가 나왔어요. 의외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근혜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의석을 123석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234표? 엄청나게 나왔어. 그때 막 우리가 표 계산하면서 최대 210표 정도 나올 것 같다 막 그랬는데 234표가 나왔잖아. 내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되게 잘해요. 윤석열이가 되게 잘하고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미국에게도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그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만 싫어하는 그런 대통령이면 당연히 지키려고 하겠죠. 미국도 버렸죠. 여러분들 더욱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사법부도 버렸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움직임이 이상해요. 윤석열 탄핵안 올라가면 이거 인용된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관은 누굽니까?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다가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라. 법원장 회의에서 국가 혼란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행정처장과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치인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미 확정을 해줬어요. 대법원장이 윤석열에게는 정치인 체포 권한이 없다라고 이미 대법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헌재 심판에 넘어가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 검찰도 이상합니다. 검찰이 갑자기 동부지검에 계엄령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20명을 차리고, 왜 그러면 윤석열 이미 자기 윤석열 때문에 모든 검사들 특활비가 깎이고 윤석열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탄핵되고 지금 이런 꼴들을 당하면서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때문에 이제 검찰청 자체가 해체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원래 여러분들 어떤 놈들이에요? 하이에나잖아요.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고 판단하니까 검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진작 움직였어야죠. 그렇죠? 검찰이 진작 움직였어야죠. 지금 윤석열의 저는 지금 와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의 가장 실책은 뭐냐?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어디서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심우정이를 검찰총장 시킨 것은 윤석열이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심우정은 윤석열을 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우정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에요. 지 아빠가 심대평 정치인 출신이에요. 심우정이는 지 아빠가 오랫동안 심대평이가 정치인 출신이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알아요. 단순히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 라인에서 출세해갖고 올라갔던 그런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심우정이는 윤석열의 직속 라인도 아니고 외곽에 있던 순한 아이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알았을 겁니다. 지금 내일 만약에 윤석열 직무정지가 시작되는 순간 검찰은 윤석열을 칠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요 이제 민주당이 날개를 답니다. 나중에 검사들 다 날아가요. 악소리도 못하고. 이창수 검사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혼자 지금 독박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군도 다 돌아섰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군도 미쳤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육사 출신들 모임방에서 윤석열 미쳤다고 얘기했대요. 지금 국방부 여러분들 김용현이 날라갔죠.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은폐, 조작하면 즉각 체포한다 그랬어요. 지금 다 돌아섰어요. 국방부에서 김용현이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국방부 장관 날라갔죠. 그래갖고 대행 체제잖아요. 지금 김 대행이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방첩사 있죠. 방첩사에서 자료를 은폐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료 은폐, 조작, 폐기 금지시키고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즉각 체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지금 여운형리가 여기저기서 폐기를 막 지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내라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국방부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제 윤석열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2차 계엄 요구가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한다. 대박이죠. 국방부 장관 날라가고 대행체제가 윤석열이가 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한다. 왜 그럴까요? 미국 지시 받는 거예요. 미국 지시.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접수한 거예요. 한미연합사가 접수한 거예요. 미국이 접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요구가 있어도 안 듣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국방부 장관 대행이 대통령 계엄 발령 요구가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당연히 국방부는 미군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말아라. 합참뿐만 아니라 합참도 이거 김병주 장군 맞아요. 엄청난 이거 지금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전쟁 나면요 한미연합사령관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쟁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여요. 한미연합사령관이 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전시작전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 빡친 거죠. 계엄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윤석열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국방부 장관은 경질됐고 지금 김선호 국방부 직무대행이죠. 국방차관이 계엄 관련해서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제2차 계엄 발령 요구가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한다. 이거는 미국의 압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맞아요. 저분 말씀이 맞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수구 보수들이 듣는 말을 잘 듣는 게 미국입니다. 그쵸? 대한민국 수구 보수들이 잘 듣는 게 미국이고요. 지금 조중동은 이미 끝났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내일 투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희망적으로 얘기하냐. 국힘당 안에서는요. 조선일보 출신, 중앙일보 출신, 언론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의 신동욱인가? 걔도 있죠. 조선일보 앵커 했던 애. 이런 애들은 이번에 윤석열 치지 않으면 보수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 아예 이제 구구 또라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놀랄 사항이 드러나고 있는 게 계엄군이 선관위를 쳤잖아요.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에 어떤 윤석열이가 맞춰서 선관위를 갔다. 이거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윤석열이가 계엄군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를 친 거는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모른 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쵸? 중앙선관위를 장악을 해서 지난 22대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공표를 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려고 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계엄군이 선거인 명부 전산 서버를 촬영합니다. 계엄군이 선거인 명부를 빼려고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고, 전산 서버를 마비시켜서 전산에 있는 4천만 명의 선거인단 명부를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명태균 관련 뭐 중앙선거위 여론조사 이런 것도 빼려고 했던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선거인 명부 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하고 인기가 이렇게 없는데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윤석열이 더 크게 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계엄령이니까 당연히 온라인 선거를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인데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노렸던 것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전산을 뺀 다음에 계엄령 하에서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산을 서버를 촬영을 하고 목적이 전산 서버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잖아. 비상계엄이 나기 전에 중앙선관위를 먼저 갔어요. 미리 준비했던 거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나중에 아마 선관위를 왜 계엄군이 제일 먼저, 국회보다도 제일 먼저 갈라 그랬냐라고 근거를 밝혀라라고 수사 목적이 들어오면 선거인 명부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봐도 그겁니다. 그렇잖아. 얘네들이 왜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먼저, 전산은 뭐야? 데이터가 축적된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빼갖고 당연히 나중에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계엄군이 명령을 받아갖고 중앙선관위 데이터 서버에 왜 가? 그 데이터가 중요하고 나중에 필요할 거 아니야? 왜? 투표할 때, 선거할 때. 그래서 이 새끼들이 특전사를 통해서 국회 장악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회 해산 재투표를 하려고 그랬던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너무 나간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마 나중에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왜 계엄군이 어떤 명령을 하달받았고 선관위를 왜 제일 먼저 갔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치, 계속 정광훈이나 쟤네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부정선거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재투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일 여러분들 많이 좀 국회 앞에 나와주시기 바라고,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내일 국회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통신 3사 꼭 내일 출동시켜달라고 얘기를 좀 의뢰를 해놓을게요. 알겠죠? 통신 3사 내일 제가 이재명 당대표나 김민석 의원님한테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면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우발 사태에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하니까 내일 제가 통신 3사의 기지국들도 좀 요청을 할게요. 오늘 중요한 말이 그거였어요. 언제까지 윤석열과 같이 갈 수 없다. 우리도 빨리 친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 이 말은 제가 아는 친윤계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친윤계 의원이 저한테 언제까지 내가 친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일 아니면 이 고리를 끊을 시간이 없다. 내일 투표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대한민국 진보 좌파라고 욕하고 제일 무서워 욕하고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에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미국이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대한민국 태극기 부대나 수구 세력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미국이 대한민국의 의회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수구 보수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걔네들 맨날 성조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이 윤석열 너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김민석 의원님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내일 저쪽 시나리오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가 내일 국회 앞에서 민주시민들과 충돌이 시비를 걸어서 충돌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럼 경찰이 뜯어 말리는 중에 과잉 진압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소요 사태가 나면 군이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내일 경찰한테도 욕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마 민주당의 요청으로 저쪽 시위대가 오더라도 이쪽 시위대와 저쪽 시위대를 분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폭력을 유도하거나 계속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진정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일 저쪽 시나리오가 민주진영 집회할 때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정광훈과 그의 무리들이 몰려나와서 탄핵 찬성하는 민주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경우에는 경찰들이 동원돼서 그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싸우면 경찰력으로는 방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군을 투입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아까 김민석 의원님도 얘기 들었죠? 저희도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집회할 때 주변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절대 진정시키고 말려주세요. 알겠죠? 사진 촬영해 놓으세요. 사진 촬영해 놓으세요. 그런 짓 하는 인간들 분명히 마스크 쓰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짓 하는 애들 분명히 마스크 쓰고 있고 이유 없이 집회 맡고 있는 경찰들한테 욕하거나 시비 거는 사람들도 다 촬영해 놓으세요.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나가라 그래갖고 아들 같은 애들 경찰 방패 들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계속 욕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다 사진 촬영해 놓으세요. 무조건.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들 좀 예의주시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 내일 여러가지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저도 사실 내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좀 일들이 있는데 다 취소했어요.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제보가 쏟아지고 있냐면요. 707 그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인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자기는 여기가 뭐 어딘지 처음 와봤고 우리가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707 어느 그 병사들의 증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도 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가 굉장히 착각한 게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 군인 몇 살이에요? 20대 좀 넘었죠? 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수방사 군인직은 뭐건 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 민주주의야. 이 어린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였고 노무현 정부였고 그런 것만 눈으로 보다가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나온 계엄령 쿠데타를 현장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대요. 예전 박정희나 전두환 때 군인들 무식하게 군홧발로 5.18 진압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의 2000년대생들은 자기네들이 이거는 심하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뭘 시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 동원됐던 군인들 왜 시민들에게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오히려 시민들이 막 밀고 나이들 막 훈계해도 군인들이 절대 반응하지 않더라고. 왜 그러면
자기네들은 북한 관련해서 출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국회를 막아라, 요인을 체포해라. 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 없을 것 같아? 젊은 애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없었을 것 같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없었을 것 같아? 안 하지. 이거는 불법이다 라고 생각해서 군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2030 애들이 맞아 서울의 봄을 많이 봤잖아. 이거 무슨 얼마 전에 정우성 나왔던 서울의 봄을 봤는데 이건 서울의 밤이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 거야.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명령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특전사 707의 명령은요, 국회 본관을 진압하려 했대요. 국회 본관을 진압해갖고 출입 통제를 군인들이 하는 거였대요. 우리 근데 본관 군인들이 출입 통제 안 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했잖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관 출입 통제하는데 원래는 특전사 애들이 가자마자 국회 본관을 장악하고 앞에서 총 딱 이루고 출입 통제를 군인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물론 이게 거짓말인지 변명인지 모르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본관을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의원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돌아 들어가라. 그래서 창문을 깨고 돌아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본관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러면 기자들도 많고 민간인들도 많고 국회의원들 보좌진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없는 유리창을 통해서 일단 들어가라. 근데 국회의원 체포는 하지 말아라 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건 따르지 않았대요. 원래 김용현이가 특전사령관한테 지시한 거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려는 거였대요. 원래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서 전부 과천청사로 이동시키는 거였는데 그거는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의원실에 들어간 거는 특전사가 아니라 수방사. 의원실에 들어가는 것은 군사 경찰. 여인영의 명령을 받은 군사 경찰 수방사가 요인들을 체포하라고 그렇게 된 거고. 거기는 수방사 특임단. 특전사는 처음에 707은 들어가갖고 본관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면 요인 한 명씩 체포하는 거는 그런 거였다라고. 뭐 좀 나중에 검은 옷은 수방사, 그 다음에 특전사는 1공수랑 707 그렇게 국회 경비대는 밖에서 막아가고 그런 거예요. 김병주 의원님에게 내일이나 조만간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떤 놈이 자기 변명을 하는지도 좀 나중에 팩트 체크를 좀 할게요. 현재까지 들려오는 소리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의 지시를 거부했다. 물론 거짓말인지 뭔지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도 총기나 탄약은 차에 놓고 내리게 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팩트 체크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밤이 고비인데 왜 굳이 내일 탄핵안 표결을 해요? 글쎄, 내일로 잡았으니까 내일로 하겠죠. 내일 검은 옷이 707 특임대, 그리고 그냥 일반 옷이 1공수인가 그러면?
총수님 라이브 겁나 웃겼는데 군인 보더니 총 왜 갖고 왔어? 쏠려고? 그거 당연하지. 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총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708 특공대 출신이라서 총을 보면 알아요. 그래갖고 원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얘네들이 총을 뒤로 메고 있다가 갑자기 무전을 받더니 갑자기 총을 앞으로 촥 하는 거야. 쏠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갖고 발표 명령 떨어졌냐? 니네 쏠라고? 응? 아, 이 야투경은 특수부대는 다 해요. 왜 그러면 전쟁 나면 새벽에 전부 다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야시경이 아니라 야투경이라고 해요. 야간 투시경이라 그래갖고 저도 그거를 다 써봤는데 그거를 쓰면 사람이 녹색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딱 쓰면요 녹색으로 보여요, 녹색.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죠, 애들. 근데 너희들 보니까 실탄도 없구만. 근데 애들이 볼 때 느낌이 여러분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자기의 임무가 숙지가 잘 된 애들은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도 어디 무슨 출동 같은 거 명령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훈련을 해요. 뭐 같은 게 평소에 훈련을 해놓는데 얘네들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북한군 어디에 침투하면 어떻게 행동해라는 거는 몸에 익혀져서 나오는데 국회를 진압하라는 훈련을 평소에 할까요? 국회를 진압하라는 훈련을 얘네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707이나 제1공수부대는요 민간인을 상대로 훈련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전쟁이 나면 비행기를 타고 적진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눈앞에 민간인이 있는 거야. 기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 애들이 야 너네 왜 왔냐? 임무가 뭐야? 가만히 있어. 왜? 얘네들이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온 거야. 야, 지네끼리. 야, 씨발 북한 관련이라더니 국회에서 우리 뭐 하는 거냐? 지네들끼리 그런다니까? 야,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응? 지네들이 총원 들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랑 기자들이랑 몸싸움하고 있어. 응? 걔네들 원래 임무가 김정은 목 따러 가는 거예요. 원래 임무가 707 대테러 부대는 요인 암살 목 따는 일을 하는 무서운 애들이야. 근데 앞에서 아줌마들이 야 너네는 부모도 없냐 이 새끼들아 니네가 어디 와서 총뿌리를 건냐. 그러니까 애들이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응? 애들이 자괴감이 오는 거야. 야 내 평소에 맨날 대테러 요인 암살 북한 침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 사실 그게 임무거든. 근데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회의원들과 민간인들 앞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멘붕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잡아당겨도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 봤어요? 시민들이 밀어도 화도 안 내.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 그때 저랑 같이 국회 본관 앞에 있던 분들 있죠? 그때 저랑 같이 본관 앞에 있던 분들 얘네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좋아요.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 거기 다 뚫고 들어가죠.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몸싸움 하다가 야야 뒤로 빠져 충돌하지마 계속. 응? 그래갖고 내가 야 나는 웃기지. 얘네들 보면 야 총 왜 가져왔냐 여기에. 응. 왜 그러냐면 나는 얘네들이 누군지 알잖아.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방송 딱 켜서 너네 707이지 그랬잖아. 제 방송 볼 때 내가 그랬지. 너네 어느 부대 너네 707이지. 야 707 대테러 부대가 여길 왜 와? 내가 그랬거든. 응? 진짜로. 내가 너네 707이지 대테러 부대지. 너희들이 여기 왜 와? 정확한 명칭은요 사람들은 707 특임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특수임무가 대테러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같은 특수부대 출신들은 707을 대테러 부대라 그래요. 우리는 707을 특임대라고 안 부르고 대테러 부대라고 불러요. 제가 군사 기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북한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701이에요. 701. 이 701 특공대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가리산 특공대라고 해요. 가리산 특공대. 최전방에 그 가리산에서 훈련받는 특공대들이 전쟁 나면 바로 넘어가요. 얘네들이 가리산 특공대고, 그 특공대들이 거기 적진으로 휘젓고 있으면 707 대테러 부대 애들이 요인 암살, 적진 지휘부 폭파 붕 뜨는 거예요. 같이 헬기로. 707이 김정은 암살, 전쟁이 나면 김정은 암살, 적진 육군 참모총장 그 애들 암살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우리나라 보병이라고 하는 땅깨라고 하잖아요. 그 보병들은 우리나라 방어. 나 같은 708 JF 전원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경기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는 전두환이 만든 부대예요. 전두환이가 5.18 계엄군을 통해서 진압을 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특공대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1985년에 창설한 부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착출됐어요. 저는 2등병으로 착출이 됐는데, 나는 육군이잖아. 육군인데 여러분들 군대 얘기 처음 할게요. 육군인데 관물대라고 하죠. 관물대에 진압봉이랑 방패가 있어요. 진압봉이 이만해요. 1.5m 되는 진압봉이랑 방패가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5.18 때 나왔던 계엄군들.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관물대에서 무슨 훈련을 했냐면요. 처음 보여 충정훈련. 이 몽둥이를 딱 들고 충정봉 딱 이렇게 봉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했다니까? 쫙 한 다음에 진압작전을 펼쳤다니까? 특공대에서 자세 나오죠? 충정봉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이게 정경들이 하는 거잖아. 응? 이 정경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육군 특공대에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93년 12월, 그러니까 94년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김대중이 아니라 이제 김영삼이 된 거야. 김영삼 정부가 그때 누구였더라? 김영삼 대통령이야. 다행히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이 뭘 했어? 하나회를 척결했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그때 육군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면서 6번에서 전군 검열이 나왔는데, 야, 특공대에서 왜 진압봉이 있어? 특공대에 왜 진압봉이 있어? 이거는 과거에 5.18 때나 이럴 때 폭동을 진압할 때 정경들이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특공대에 있었던 진압 장비를 다 철수를 시켜요. 그때 특공대에 있었던 이 충정봉이랑 이 구타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소요 진압 장비를 육군에서 전부 철수시켜요. 그래서 저희 그 다음부터는 충정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충정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막 여러분들 군인들이 시민들 몰아붙일 때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해갖고 왼발을 군발로 쾅쾅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이 동시에 왼발을 딱 밟으면 쾅 소리가 나면서 위협적이야. 그래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발로 쾅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충정훈련을 이게 몽둥이가 왜 있지? 그랬다가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부대는 왜 공수부대냐면, 그 옆에 여기 공수 마크 있었잖아. 요번에 특전사애들. 그건 뭐냐면 아무나 못 달아요. 하늘에서 점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광주 매산리에 가면 기구 점프가 있어요. 600m까지, 400m인가 600m까지 기구를 쭉 올려서 거기서 문에서 하면 딱 생명줄을 걸고 하늘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냐면, 얘네는 전쟁 나면 북한으로 가는 거지 국회로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응? 국회를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내가 여러분들 왜 이런 게 아직도 자세가 나오겠어. 군은요 몸에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걸 못 잊어요. 얼마나 땅바닥에서 구르면서 뭐 앞꿈치무로 얼마나 공수훈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개월을 진짜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 익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군대 얘기를 안 해요. 어디 가서 내 친구들이랑도. 왜냐면 군대 얘기는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군대는 자기가 다 지 군대가 제일 힘든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근데 예전에 휴가 나오면 저런 건 있었어요. 나름 공수부대 그 뭐라 그러죠? 이 공수 마크의 그 뭐라 그래? 자부심? 그러니까 일반 보병들 보면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 그 똥군기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었죠. 우리는 옛날에 막 천리행군 돼서 천리행군 되게 힘들었어. 천리행군 공수훈련. 내가 군대 있을 때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인재. 이인재. 그때 또 난 맨날 재수도 없어요. 맨날 착출당해갖고 경기도민의 행사에 또 특공 무술 시범단. 핀익제 앞에서 또 특공 무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인재 앞에서 또 특공 무술 시범 보이느라고 그 이인재 앞에 또 그거 하고. 내가 그래서 김영삼 때 내가 94년에 시가행진도 하고 시가행진도 이거 하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1일, 8월 1일, 9월 세 달간에요. 7월, 8월, 9월 성남 비행장 땅바닥에 줄 긋고 그거 군인들 이렇게 팔 딱딱 맞잖아. 그거 그냥 맞는 거냐? 성남 비행장 활주로에다가 이렇게 줄 거놔요. 그다음에 보폭이랑 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더워 뒤져요. 아스팔트 온도가 50도인데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이거 하는 거예요. 행진 연습.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진짜. 저는 35사단 저는 그래갖고 전군 막 모여갖고 35사단이 아마 전주에 있을 거예요. 35사는 전주에 있어갖고 후방부대였을 거야. 35사는 아마. 일단은 제가 보니까 707 애들이 그치 20대 때는 몸도 좋고 그때는 완전 근육질이고 몸도 빠르고 그랬지. 30년 전인데. 그때는 날라다녔지. 우정의 부대도 나왔었는데 뭘. 내 병장 2호봉 때 우정의 부대도 우리 부대 촬영하러 왔었는데 어디 찾아보면 있을걸. 그때 나 제대 2달 남겨놓고 뒤에서 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범 보이는데 애들 못하니까 야 병장 새끼들 뭐해. 대대장이 병장 이줘 네가 이 새끼야 여기 있습니다. 한 방에 딱 해주고 막. 그때 이상용이 오고 가수 누가 왔냐면 성진우랑 강수지 왔었어. 성진우랑 강수지. 우리 엄마는 안 와. 그런데 그랬었지. 그러니까 군대 얘기했더니 1000명이 빠졌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국회 앞에서 707 애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적의 부대잖아. 제가 나온 특공대는 이런 707 애들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이쪽은 부사관 출신들이라서 제가 봤던 훈련의 100배의 강도를 더 훌륭하고 더 무서운 부대 애들이에요. 저는 그냥 일반 병 특공대이기 때문에 더 이쪽은 대테러 부대예요. 그런 진짜 얘네들은 일당 100이라 그래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100명을 죽이고 죽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애들이 우리 국회 앞에서 아줌마들이랑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랑 맞닥뜨리고 얼마나 멘붕이 왔겠냐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안 그래?
늘 북한에 침투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100명은 사살하고 죽어야 된다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병사들이 우리 일반 민주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멘붕이 안 왔겠냐고요. 응? 그러면 걔네들 칼도 잘 쓰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훈련 받을 때 저희도 받은 게 맨손 대 칼, 칼 대 칼, 칼 대 총,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맨손 대 칼 할 때는 칼을 찌르려면 이렇게 내려서 뭐 꺾고 이게 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맨손 대 칼 할 때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칼 대 칼 검술도 배우고 되게 무서운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너희는 MM이도 없냐 이 새끼들아 어디서 총을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707 대테러 부대에 있었나.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지. 응? 여기저기서 보니까 자기 엄마들 같은 분들이 와갖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아니 이건 좀 우리가 여길 왜 왔나 싶은 거지. 응? 그렇잖아. 거기 아줌마들랑 밀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그 훈련 잘 받은 707 애들이 총을 뺏길 뻔하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 그 훈련 고도로 받은 애들이 아줌마들이 때리니까 막 밀리고 총 뺏기려고 그래. 총 뺏기면 군인은 사형이거든 사실. 얘네들이 자기 엄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밀거나 그러지 않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 우리 경찰들이랑 가끔 우리가 시위할 때는 막 시비가 걸리고 경찰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는 걔네들은 맨날 그런 시위 현장에 동원되니까 알잖아. 근데 얘네들은 난생 처음 민간이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민간 군대 간 다음에 처음 출동을 하는 애들도 있었을 테고 얘네들은 그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자기가 맞닥뜨린 게 엄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애들이 뭘 어떻게 해.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멘붕이 온 거지. 아니 얘네들은 그냥 맨날 전경이나 이렇게 시민들 그 소유지나 관리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국회 앞에 왔더니 아니 의원 자기가 평소에 알던 의원님들이 보이고 얘네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은 평소에 알던 의원님들이 보이고 텔레비에 나왔던 사람들이 앞에 있고 앞에 개총수가 있고 안 그래? 사인 받고 싶은데 개총수를 때리지도 못하고 앞에 시민들이 있고 거기에도 분명히 개국본이 있을 거라고. 시사타파 팬이 있을 거라고. 어? 거기에 분명히 시사타파 오랫동안 본 애들 있단 말이야. 앞에 개총수가 딱 버티고 있고 무섭지.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자. 아이씨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